안녕하세요. 도장깨기TV 만주 원류고 백제 통합편입니다. 흠정 만주 원류고는 중국 사서들 중에서 백제면 백제, 신라면 신라, 여기서는 백제죠. 백제가 나온 내용들을 쭉 모아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물론 빠진 내용도 있는데요. 하지만 역사 사서별로 정리를 했다는데 의미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본 결과 잘못된 내용들이 확대 재생산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만주 원류고를 보지 말자는 의견이 많은 걸로 아는데요. 만주 원류고는 어차피 중국의 사서들을 정리한 거기 때문에 중국 사서를 보지 말자는 내용과 같아질 수도 있습니다. 저의 생각은 만주 원류고를 안 보고 보고의 문제가 아니라 만주 원류고나 중국 사서를 봤을 때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있나 없나. 사실 능력보다 중요한 건 자세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생각했다가도 더 자세한 자료가 나와서 기존의 주장이 틀렸다고 한다면 그것을 틀렸다고 인정을 하고 새로운 학설을 생각하는 자세, 연구하는 자세죠. 연구하는 자세만 있다면 어떤 책을 보더라도 문제가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흠정 만주 원류고 권삼 부족 백제, 백제라고도 쓴다. 일백백자로 해놓고요. 그 뒤에 맛백자를 썼습니다. 후한서나 삼국지에서는 맛백자로 나와요. 그리고 그 후는 일백백자가 나옵니다. 후한서에는 사마는 무릇 78개국이며 백제는 그 중에 하나이다. 삼국지에는 마한의 백제국이 있다. 삼국지가 280년까지고 서진을 거쳐 동진시대가 이어지는데요. 100여 년간 기록이 없다가 근초고왕 얘기부터 나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본다면 사실상 372년 이전까지는 딱히 백제의 기록이 없다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후한서와 삼국지의 기록은 사만만의 여러 개의 나라 중에 하나다. 끝입니다. 북송시대 11세기입니다. 진간문제 372년 백제가 사신과 방물을 보냈다. 백제왕 여구에게 진동장군 영낭랑태수의 직함을 주었다. 이 괄호 안의 내용은 책부 원구의 내용이 아니라 만주 원류고를 편집할 청나라 당시의 주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다 무시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다른 부분을 가져다 썼어도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고, 자기네 마음대로 자기네 생각을 썼으면 그것으로 파악하기보다는 그냥 책부원구나 통전 자체로 판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삼국지가 끝나고 사마염의 찐나라가 세워지고 흉노의 조나라에 망하면서 동쪽에 동진이 세워졌죠. 북쪽은 선비 오한 흉노들이 차지하는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를 5호 16국 혹은 동진시대라고도 하는데요. 385년 백제세자 여휘, 진사왕이죠. 진사왕에게 진동장군 백제왕의 직함을 주었다. 416년에는 백제왕 영 전지왕에게 사지절 도독 백제 제군사 진동장군 백제왕의 직함을 주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만주 원류고의 순서가 역사적 순서입니다. 그래서 책부원구가 통전보다 뒤에 나왔지만 책부원구가 앞에서 언급되고 13대 근초고왕, 16대 진사왕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 뒤에 통전의 백제 18대 전지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세기 문헌통고에는 백제는 곧 후한말 부여왕 구태의 후예이다. 마한 54개국 중 하나이다. 초기에 백가를 다스렸다고 하여 백제라고 이름을 얻었다. 백제는 뒤에 점차 강대해져서 여러 소국을 합쳤다. 진대에는 고구려는 이미 요동을 차지하였고 백제 또한 요서 진평을 차지하였다. 제가 도장깨기 스페셜 3편에서 모한 백제설을 통한 요서 경략설 고찰이라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백제 동성왕이
제나라 심약이 편찬한 역사서 유송서에 찐나라 말기 모용국이 요서를 차지한 역사를 백제가 차지한 것처럼 로비를 해서 남조에 해당되는 송서, 양서, 그리고 통전, 통고에도 백제가 요서를 차지했다고 나옵니다. 제가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은 요서 진평은 근초고왕 때 차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주 일부를 말이죠. 하지만 요서 지역 대부분은 모용국이 차지를 했어요. 그런 역사를 축소하고 근초고왕이 차지했던 진평현만 강조를 해서 요서를 점령하고 있는 것처럼 남조에 로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왜인지 아실 분도 있겠지만 뒤에 내용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세기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 나라를 병합하고 마흔의 옛 땅을 차지하였다. 남으로는 신라와 맞닿고 북으로는 고구려와 천열이 떨어져 있으며 서쪽은 대해이며 소해의 남쪽에 있다. 백제의 지리에 대해서는 고구려와 천열이 떨어져 있다고도 하고 인접해 있다고도 하고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다고도 합니다. 낙랑과 대방이 존재하던 시절에는 천열이 정도 떨어져 있었고요. 낙랑과 대방이 고구려에 편입이 된 이유는 국경선을 맞닿게 되었습니다. 이 중국 사서에서 이런 것들을 언제 어땠다라고 정확히 쓰지 않고 혼용해서 쓴 경향이 있어요. 여기서도 진나라 이후, 즉 420년 이후라면 맞닿아 있는 게 맞죠. 북으로 고구려와 천열이 떨어져 있는 거는 진나라 이전이라고 해야 정확합니다. 문헌통고에 백제는 부여왕 구태의 후예이다 라는 내용이 있고요. 이 내용은 643년 당나라 이연수가 지은 북사의 백제편에서 가장 처음에 나옵니다. 물론 백제의 기원을 7세기에 쓴 책이 정확할까라는 의문이 있지만 14세기에 쓴 문헌통고보다는 정확하다고 생각됩니다. 동명의 후손에 구태가 있으니 매우 어질고 신의가 두터웠다. 처음으로 대방의 옛 땅에 나라를 세웠다. 한나라의 요동태수 공손도는 딸을 시집 보냈는데 마침내 동의중에 강국이 되었다. 당초에 100여가가 건너왔다고 해서 백제라고 불렀다. 그대로 본다면 사만의 나라 중 하나가 백제이며 이 나라는 구태의 후예이다. 요동태수 공손도의 딸과 결혼했다면 공손도가 189년 이후에 요동태수가 됐습니다. 태수가 되기 조금 전에 결혼을 했을 수도 있지만 결혼하고 강국이 되는 시간이 필요했을 테니까요. 189년 이후에 백제가 강국이 되었다라고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 기억을 해두실 부분은 부여의 왕 중에 구태가 없다는 겁니다. 공손도 시기에 부태라고 해서 있고요. 위구태라고 해서 있습니다. 구태는 없어요. 물론 구태왕이 있는데 기록이 안 됐을 가능성도 있죠. 제가 옛날 동영상에서도 의아해했던 부분이 대방 땅에 백제가 세워졌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백제의 대방군이 설치됐다라는 얘기거든요. 제 해석이 틀린 건가 생각을 해봤지만 해석은 맞아요. 사서의 내용 그대로라면 구태의 백제의 공손강의 대방군이 설치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실 모순된 거예요. 황해도에 백제가 세워지고 공손씨와 결혼해서 강국이 되었다라고 해놓고 그 황해도에 공손강이 대방군을 설치했다. 공손강이 더 강했다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은 황해도에 백제와 대방군이 공존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189년 구태의 백제가 강국이 되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사기의 온조왕부터 계로왕까지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7세기 백제가 구태의 후예라는 기록보다 더 1차 사료 쪽에 가까운 삼국기와 후한서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저의 판단 기준은 역사서들의 내용이 모순되게 기록되어 있을 때 저는 더 오래된 책, 1차 사료에 가까운 책의 내용을 채택하고 그 나머지는 과감하게 버리는 형태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거고요.
삼국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 위구태 기록이 있습니다. 고구려와 선비가 강성해지고 부여가 이 두 나라 사이에 있는 것을 본 공손도는 종실의 여자를 보내 동맹을 맺었다. 공손도 집안의 여자의 남편이 위구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공손도 측과 사돈을 맺은 것은 백제가 아니라 부여라는 겁니다. 부여와 백제가 관계가 있으니 결혼을 한 위구태 세력이 백제로 내려와줬을 수도 있는 거지만, 일단 정확한 판단은 공손도의 딸과 결혼한 것은 위구태라는 거죠. 위구태는 구태의 아들, 구태의 2세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즉 구태는 공손도급이고 공손도의 딸과 위구태가 동일 세대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후한서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111년 부여왕이 처음으로 보병과 기병 7, 8천 명을 이끌고 낭낭을 쳐서 관리와 백성들을 살상하였다. 111년이면 구태일 가능성이 있고요. 혹은 구태의 아버지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삼국지와 후한서의 기록을 채택한다면 위구태의 할아버지가 낭낭을 쳐서 백제를 만드는데 구태를 보냈고, 구태의 아들은 부여에서 왕이 되었다. 그가 위구태다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즉 7세기 이연수가 지은 북사는 이러한 사실들이 왜곡 편집되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구태가 대방의 옛 땅에 나라를 세웠다면 그것은 111년 구태나 구태의 아버지 세대가 낭낭을 공격하면서 그 땅에 백제를 세웠을 가능성이 있고요. 요동태수 공손도가 딸을 시집보냈다는 것은 백제가 아닌 부여왕 위구태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장깨기TV는 부여가 111년 낭낭을 쳐서 백제를 세웠다라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현재까지 저는 모릅니다 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원전 비류 온조의 백제 건국과 111년 구태의 백제 건국 중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둘 다 맞는 것인지 저는 현재 모릅니다. 앞으로 많은 자료들이 모여진다면 저는 그거를 가지고 판단해 볼 수 있지만 현재는 알 수 없다입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백제는 부여의 후예를 자처했어요. 온조 백제와 구태 백제가 공존하다 합쳐질 가능성에 대한 근거로 저는 구태 백제가 낭낭의 서쪽일 가능성을 이야기해 왔고요. 이 주장은 아직 폐기는 아닙니다. 삼국사기 백제본기 온조왕 편에 동쪽에는 낭낭이 있고 북쪽에는 말갈이 있다. 그들이 변경을 침공하여 편한 날이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원전 1세기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구태 백제는 어쨌거나 111년 이후거든요. 부여가 낭낭을 점령한 게 111년 이후이기 때문에 구태 백제가 낭낭의 서쪽에 있었던 시간은 111년 이후입니다. 하지만 이 구태 백제의 이야기가 각색돼서 삼국사기 온조왕 편에 들어갔다라면 말은 되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가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고 저의 입장은 아직 모른다입니다. 삼국지에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손강이 둔유연 이남의 거친 땅을 갈라 대방군으로 세우고는 공손모, 장창 등을 보내 유민들을 거두어 모으고 군대를 일으켜 한과 예를 치니 한으로 유입했던 예전 백성들이 점차 한으로부터 나왔고 이후 외한이 마침내 대방에 복속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백제가 없다는 겁니다. 공손광의 아버지 공손도의 사위가 되어서 강국이 되었던 백제가 공손강 시절에 없다는 거예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오순이 발생하죠. 그러면 기존의 기록대로 만의 작은 소국이기 때문에 언급되지 않은 거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면 동의의 강국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안 맞죠. 구태가 공손도의 사위가 되고 공손강의 세력에 편입되었다.
파괴되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표현도 없고, 공손강이 남쪽으로 세력을 뻗치는데 백제가 언급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구태 백제가 대방의 남쪽이 아닌 낙랑의 서쪽이나 다른 지역에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음은 10세기경 태평환우기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백제는 서쪽이 대이며 바다를 건너 월주에 이르고 소해의 남쪽에 있다. 남쪽으로 바다를 지나면 곧 왜곡이다. 이제 동진 다음에 남북조 시대입니다. 남북조 시대 중에서 남조가 먼저 나오고 이후에 북조가 나옵니다. 남조는 송제, 양진 유명하죠. 그래서 송서에 나오는 백제, 제서에 나오는 백제, 양서에 나오는 백제로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남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북조로 넘어가서 위제주, 북위, 북제, 북주입니다. 수나라까지 포함해서 북사라는 책을 지었지만 남북조 개념에서는 위제주까지로 생각을 합니다. 북송 등과 구분하기 위해서 유송이라고 해요. 이 유송서는 그 다음 나라인 남제에서 지었고요. 심약이라는 사람이 487년에 지었다고 합니다. 백제가 존재할 당시입니다. 역시나 자기 얘기가 많은데요. 남조 송나라의 고조가 즉위하여 조칙으로 사지절독 백제제군사 진동장군 백제왕의 직함을 전지왕에게 주었다. 백제국은 본래 고구려와 함께 요동 천여리에 있었다. 그 뒤 고구려가 요동을 경략하여 차지하고 백제는 요서를 경략하여 차지하였다. 백제가 다스린 곳은 진평군 진평현이라 부른다. 고구려와 함께 요동 동쪽 천여리에 있었던 세력은 선비고요. 요서를 경략하여 차지한 세력은 모용선비입니다. 416년 동진 안제도 전지왕에게 사지절도독 백제제군사 진동장군 백제왕의 직함을 주었고, 424년 전지왕이 장의를 보내 조정에 공물을 보냈다. 425년 송나라의 태조가 조서를 보냈는데 황제가 알리노라, 전지왕은 충성하고 순종하며 정성을 드러냈다. 사신을 보내어 내 뜻을 알리고 위로하니 짐의 뜻을 헤아리기 바란다. 전지왕하고 사이가 좋았다는 얘기죠. 백제와 유송이 사이가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소재 경평 2년은 424년입니다. 그런데 영이 공물을 보냈다고 되어 있어요. 영은 전지왕이거든요. 삼국사기에서 전지왕은 420년까지 왕을 했고 420년부터 427년까지는 구이신왕이 왕을 했습니다. 그런데 487년에 기록한 유송서에서는 영이 공물을 보냈다고 돼 있어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지만 이 송나라 측에서 백제에서 계속 공물을 보낸다라고 조작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거 말고는 다른 이유가 떠오르지 않는데 역시 제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다른 추가적인 자료가 나오면 그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430년 백제 비유왕이 조공을 해서 전지왕의 직위죠. 그거를 그대로 주었다. 450년 비유왕이 박물과 글을 보내서 풍야부라는 사람을 서하태수로 임명하는 것을 요청하자 다 들어주었다라고 합니다. 예, 앞쪽에 이 파스텔 톤과 달리 그냥 흰 바탕의 검은 글씨는 제가 2년 전 만주 원류고에서 설명드릴 때 생략했던 부분들인데요. 이번에는 다 넣었습니다. 만주 원류고 백제편에서 생략된 게 없습니다. 마지막에 백제가 멸망하고 후략은 했습니다. 하지만 백제가 멸망하기 전까지의 만주 원류고의 내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458년 계로왕이 표문을 보내서 행관군 장군, 우연왕, 여기 등 11명에게 벼슬을 달라라고 합니다. 남조의 송나라도 북이라는 강한 나라와 대치하고 있었고 백제와 친하게 지낼 필요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이런 자기를 막 남발합니다. 계로왕이 자기를 요청한 사람은 여기, 여곤, 여운, 여도, 여애, 목금, 여작, 여류, 미귀, 우서, 여루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여씨들은 계로왕의 아들들로 추정을 합니다. 여고는 외왕흥으로 비정되는 곤지로 추측을 하지만
이름이 곤이라는 것과 곤지의 곤이 동일하다는 것 말고는 근거가 없습니다. 여도를 문주왕으로 보기도 하나 역시 근거가 없어요. 계로왕의 장자가 문주왕이라면 차라리 여기가 유력하다고 봅니다. 지금 송서의 내용을 보세요. 여기 어디에 문주왕이 여도라고 되어 있습니까? 문주왕을 여도라고 위키에 나온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 이런 오류가 있냐? 저는 항상 이런 식이죠. 두 가지 주장 중에 하나가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틀린 이유를 설명을 해요. 아, 저 틀린 쪽은 이러이러하게 잘못 설명해서 저런 주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람들은 왜 여도가 문주왕이라고 설명을 하냐면 모대가 동성왕이고요. 동성왕의 전왕이 모도입니다. 동성왕의 전왕은 삼국사기에서 문주왕과 삼근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동성왕의 전왕인 모도는 문주왕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하지만 동성왕의 전왕인 모도가 웅진백제의 왕이 아닌 다른 백제의 왕이라면 모도와 문주는 동일인물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모도를 웅진백제 왕으로 결론을 짓고 그렇기 때문에 문주왕이 모도다 결론을 지어버린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조건부터 잘못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계로왕은 수많은 자기를 요구했지만 24대 동성왕은 백제가 위나라를 쳐부쉈기 때문에 즉 북위를 쳐부신 공로가 이러이러하게 있기 때문에 그 북위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러이러한 사람들에게 자기를 달라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요구합니다. 490년에 격은이라는 사람 여고, 여력, 여고, 고달, 양무, 회매에게 무슨 왕, 무슨 후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달무매라는 사람들에게도 대방태수, 광능태수, 청하태수를 요구를 해서 그 직위를 받습니다. 백제의 동성왕에게는 사지절 도독 백제 제군사 진동대장군의 직함을 주었다.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하긴 해요. 격은이라는 사람은 가행 관군장군 도장군 도한왕이라고 되어 있고요. 왕을 임명해달라고 해서 임명을 받았고요. 여고는 아차광, 여력은 매로왕 등의 임명을 받았는데 정작 동성왕은 진동대장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군이 옆에 사람들을 왕으로 임명해달라고 해서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왕이 실질적인 왕이 아니라고 해석이 되죠. 지금 이 부분은 남제의 제서인데요. 이 제서에서는 할아버지 모도를 이어서 백제왕을 물려받았다라고 되어 있고 이 다음 양서에서는 아버지 모도로부터 백제왕을 물려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근거를 가지고 할아버지가 맞는지 아버지가 맞는지를 판단할 겁니다. 요소 백제설에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490년 북위가 또다시 기병 수십만을 일으켜 백제를 공격하여 그 경계에 들어가니 모대 동성왕이 장군 사변명 찬수류 해례곤 목간나 등으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위나라 군사를 크게 무찔렀다. 495년에 서신을 보냅니다. 490년에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북위 군사를 무찔렀습니다. 사범명, 찬수류, 해례곤, 목간나에게 자기를 주었는데 이것을 정식으로 인정하길 바라며 또 수고한 모유와 왕무와 장세 등에게도 관직을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의 내용은 주석이기 때문에 생략해도 되고요. 자, 지금 남제서에 나온 내용이 11세기 자치통감에도 이 내용이 나오긴 하는데 남제서를 보고 베껴서 쓸 수 있고요. 이 남제서에서 이야기한 490년, 즉 백제가 쳐들어온 북위를 막아냈다는 490년에 북위에서는 무슨 일들이 있었나 라고 기록을 쭉 보면 백제 이야기는 없고 북위 7대 효문제의
태우인 풍태우가 사망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효문제는 닷새 동안 식사를 하지 않고 넉 달 동안 정물을 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태우가 사망해서 황제가 정물을 보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런 시기에 백제 침략이 가능할까요? 저는 490년 북위의 백제 침공이 없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러면 왜 이런 기록이 남제서에 있나를 생각해 봤습니다. 위에서 보셨듯 이 남제서의 기록은 동성왕의 서신을 기반으로 작성이 된 것입니다. 동성왕의 서신에서 490년 북위가 쳐들어와서 막아냈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자기를 내려달라, 즉 자기를 위한 거짓 공로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송제, 양진에서 남조를 알고 있는데 사실상 제나라와 마지막 진나라는 20, 30년밖에 안 된 나라예요. 물론 뭐 송나라, 양나라도 5, 60년이지만 제나라와 진나라는 잠깐 반짝한 나라라는 거예요. 제나라는 동성왕의 서신을 검증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동성왕이 그런 편지를 보내니까 기분도 좋고 그런 자기 막 남발하는 거야 실질적 손해가 없잖아요. 윈윈이죠. 제나라에서 손해볼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이 백제와 북위와의 전쟁은 역사서에 있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동성왕의 서신에 의해서 북제서에 들어갔다라고 보는 게 맞다는 거죠. 저는 서신에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성왕의 서신을 조작해서 남제서에 실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북위와의 전쟁을 조작한 것은 동성왕이다 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하지만 북위의 역사서에서 교차 검증이 되지 않습니다. 북위가 백제를 침공하고 패한 사실이 없어요. 490년, 495년 동성왕이 자기를 위해서 남제에게 서신을 조작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 전에 계로왕이 기반을 닦아놨죠. 이러이러한 공로가 있으니까 자기를 달라 하니까 주더라. 동성왕도 그거를 보고 아, 공로가 있으면 자기를 주는구나. 그러면 공로를 좀 조작해서 자기를 받는 것을 생각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 조작 과정에서 근초고왕 때 요서를 차지했던 무언가 증거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거를 들이밀었고 아니면 모용국이 차지한 거를 조작을 했다든가 해서 계로왕 동성왕 때까지 요서를 지배하고 있으면서 위나라와 전쟁을 했다라고 시나리오를 만든 거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남조의 세 번째 양서인데요. 마지막 진서는 없어요. 남서라고 해서 아주 간단하게 언급이 될 뿐 진서는 따로 없습니다. 양서에는 마한에는 54개국이 있는데 백제는 그 중에 하나이다. 후한서 이야기를 그대로 적었죠. 뒤에 점차 강대해져서 여러 소국을 아울렀다. 그 나라는 본래 요동의 동쪽에 있었다. 진 때 요서, 진평 두 개군을 점령하고 스스로 백제군을 설치하였다. 요동의 동쪽 천여리에 있었던 건 선비, 진 때 요서를 점령한 건 모용선비, 그리고 요서군 진평현이나 요서군 진평군을 점령했을 가능성이 있는 왕은 근초고왕. 동진 시절에는 근구수왕과 전지왕이, 유송 시절에는 비유왕과 계로왕, 그리고 모도왕이 왕위를 이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남제서에서는 모도왕이 동성왕의 할아버지라고 되어 있고 지금 여기 양서에서는 모도왕이 동성왕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계로왕의 족보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하나 보게 되면 만약 동성왕이 모도의 손자라면 모도는 계로왕이나 비유왕이 됩니다. 동성왕의 아버지는 곤지이고요. 곤지의 아버지는 계로왕 또는 일본 서기에 의하면 비유왕이 됩니다. 이 중국 사서에서는 비유왕과 계로왕, 즉 여비와 여경을 구분해 놨습니다. 여비와 여경이 모도가 아닙니다. 중국 사서에서 모도가 비유왕이나 계로왕인데 이런 식으로 사서를 쓸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성왕은 모도의 손자 쪽보다는 동성왕은 모도의 아들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동성왕의 아버지는 누구냐? 동성왕의 아버지는 곤지인가 문주왕인가? 봐야죠. 삼국사기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삼국사기는 12세기에 쓰여진 책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선택하는 자료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사만고기에는 모도를 왕으로 삼은 사실이 없고, 이 사만고기는 김부식이 참고한 옛 서적입니다. 김부식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지만 김부식도 옛날 책을 인용하면서 안 맞고 잘못된 내용들을 인용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옛 기록 중에서 맞는 내용들을 적어 놓은 겁니다. 저는 김부식이 인용한 사만고기를 신뢰합니다. 그것들이 제가 역사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일치하기 때문에 신뢰를 합니다. 물론 안 맞다면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지금까지는 일치하고 있습니다. 사만고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모도를 왕으로 삼은 사실이 없다. 모대는 계로왕의 손자로 생각한다. 곤지는 계로왕의 차남이다. 이것들이 김부식이 판단한 내용이고 저는 이 내용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부식도 제서에 실린 바를 가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제서가 잘못된 것 같다 이 얘기예요. 제서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까? 계로왕, 모도왕, 동성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못 믿겠다는 겁니다. 김부식이 파악한 내용을 근거로 이 위에 백제왕의 계보가 만들어졌는데 저는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성왕은 문주왕의 아들이 아닌 곤지의 아들이라고 판단하고요. 김부식이 지적한 모도는 왕이 된 사실이 없다. 그런데 왜 제서에서는 계로왕, 모도왕, 동성왕으로 이야기하냐? 김부식은 이걸 못 믿겠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계로왕의 아들 곤지가 462년 외로 가서 외왕을 승계합니다. 475년 고구려의 장수왕에 의해서 계로왕이 죽자 백제의 세력들은 남하에서 웅진 지역에서 문주왕, 삼근왕 등을 세웁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곤지는 웅진 백제로 돌아오고요. 그 곤지의 아들인 동성왕이 왕위를 잇습니다. 즉 곤지는 한성 백제나 웅진 백제의 왕이 아니었어요. 외 백제의 왕이었습니다. 제서나 양서에 반영된 것들은 동성왕의 표문입니다. 그리고 동성왕이 보낸 사신이겠죠. 동성왕이 보낸 사신의 말이겠죠. 동성왕은 표문과 사신을 보내면서 계로왕 다음에 얼마 하지도 않은 문주왕과 삼근왕을 빼고 자신의 아버지가 외에서 왕을 했던 내용을 집어넣어서 계로, 모도, 동성왕 라인을 만든 겁니다. 그것이 제서와 양서에 반영이 돼서 계로왕이 죽자 계로왕의 아들 모도가 왕이 되었고 모도가 죽자 아들 모대가 왕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게 만든 거죠. 즉 이 모든 것이 동성왕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양서의 그 다음 내용은요. 양서라고 양서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죠. 남제 시절 490년 정도 경에 동성왕에게 도독 백제 제군사 진동대장군 백제왕의 칭호를 주었다. 제나라 때도 백제왕을 주었고 양나라 때도 자기를 주었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여기에 양나라 502년에 동성왕에게 정동장군을 올려주었다라고 했는데 502년은 동성왕 시절이 아닌 무령왕 시절입니다. 이 당시가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시절이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요. 뭐 1년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동성왕이 죽기 전 501년에 사신을 보냈는데 그게 해를 넘겨서 502년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502년에 양나라에서 죽은 줄 모르고 동성왕의 자기를 내리고 그걸 역사서에 기록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죠. 아무튼 양나라 시절 즉 모령왕 시절에 고구려에게 패하여 쇠약해지기를 지속하더니 남한으로 옮겨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구려에게 패해 남쪽으로 도망간 역사는 475년 장수왕 시절에 계로왕을 죽여서
웅진천도라는 게 대표적입니다. 475년이에요. 광개토 대왕 때는 남하하지는 않았죠. 그런데 양서에서는 무령왕 때 남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북조에 나와 있는 곳에서도 나와요. 제가 그때 왜 무령왕 때 남하했다라고 조작을 했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나라에서 무령왕과 성왕에게 칭호를 주었다는 이야기고요. 양나라와 엄청 친하게 지냈다는 것은 우리가 무령왕릉이 양나라 양식이잖아요. 많은 교류를 했다는 것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이제 남사입니다. 남사는 남조의 동진과 송제, 양진을 통합한 역사서입니다. 당나라 이연수가 659년에 지었고요. 30년 전에 요사렴이 지은 양서와 비슷합니다. 약간의 차이점은 조금 더 정확해졌어요. 양서에서는 비유왕이 424년에서 453년 사이에 사신을 보냈다라고 했지만 남사에서는 430년이라고 연도를 정했어요. 이런 정도 차이가 있고 앞에서 봤던 양서와 동일합니다. 역시 계로왕, 모도왕, 동성왕 라인도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제나라 무제가 동성왕에게 자기를 준 것도 같고요. 북조 부분에서 설명을 드린다고 했던 무령왕 시절에 고구려에게 패해서 남한 땅으로 옮겨갔다는 내용도 동일합니다. 524년 무령왕이 죽고 성왕이 왕이 되었고요. 549년에 사신을 보냈는데 후경의 난이 일어나서 잡혀 있다가 끝난 다음에 돌아갔다는 내용입니다. 이 후경이라는 사람은 부귀가 동서로 나뉘었을 때 동위 사람이고요. 그 동위의 남쪽, 즉 양나라와 국경을 접해 있던 지역의 사람입니다. 동위를 배신하고 남쪽 양나라로 귀순했는데 양나라와 후경이 다 동위한테 져요. 양나라도 지고 후경도 지니까 양나라 입장에서는 일단 동위와 화친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후경이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죠. 그런 궁지에 몰린 후경이 양나라를 공격해버리고 양나라의 수도를 함락해버리고 실권을 잡아버립니다. 그때가 549년이에요. 후경이 양나라의 수도를 함락하는 549년에 성왕의 사신이 왔다 이야기입니다. 그 후에 양나라는 후경의 꼭두각시 왕들이 생기다가 그 후로 한 1, 2년 꼭두각시 왕을 세우다가 551년에 자기가 황제가 됩니다. 그 다음해인 552년에 왕승변과 진패선의 공격을 받고 달아나다 죽습니다. 바로 이 후경을 제압한 진패선이 나중에 이 송제 양진의 마지막 진을 세우게 되는데요. 후경을 제압한 왕승변과 진패선이 실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왕승변이 동위에서 바뀐 북제에 대해서 굴욕 외교를 하는 겁니다. 북쪽의 북제에게 굴욕 외교를 하니까 진패선이 왕승변을 죽이고 북제랑 전투에서 성과를 낸 다음에 자기가 557년에 진나라, 남조의 마지막 진나라를 건국합니다. 물론 30여 년 유지되다가 수나라에게 멸망되죠. 남조에 대해서 책부원구에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유송 때는 송나라 때는 전지왕, 비유왕, 계로왕 등이 사신을 보냈다고 되어 있고요. 모도왕, 곤지도 선물을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도가 478년인데요. 곤지는 477년에 죽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년 차는 이해가 되는 게 477년에 보내고 죽어. 그런데 이 사신이 478년에 도착해. 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남제 때는 동성왕이 사신을 보내고요. 이 남제의 시작과 끝과 동성왕의 재위 기간과는 거의 일치를 합니다. 이 남제에서 쓴 송서는 백제의 다른 왕이 다른 내용을 보낸 게 아니라 동성왕이 일관적으로 자기가 주장한 내용들이 그대로 송서에 반영된 게 아닌가
충분히 그랬을 거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양나라 때는 무령왕, 성왕과 교류를 했고요. 진패선의 진나라도 그렇게 길지 않다고 했죠. 그래서 562년에 백제는 위덕왕인데 성왕에게 무동대장군 임해왕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진나라가 짧고 약한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정보력이 부족했다라고 판단됩니다. 여기까지가 남조고요. 이 위서부터는 북조에 해당됩니다. 위서 또는 북위서라고 해야 이해가 쉬울 텐데요. 이 북위서는 다음 나라인 제나라, 북제의 위수라는 사람이 559년까지 지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위서에는 백제국은 그 선조가 부여해서 나왔다. 그 백성들은 토착이지 많고 지형은 낮고 습한 곳이 많아 가솔들을 거느리고 산에서 산다고 되어 있다. 남조의 사서에서는 백제는 요동동 쪽 천여리에 있다가 진나라 말기에 요석은 진평영을 차지했다는 내용으로 시작을 많이 하고요. 위제주 북조 쪽에서는 마한의 속국이라는 내용과 부여의 구태가 대방 땅에 건국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472년에 계로왕이 처음으로 사신을 보냈다라고 하는데요. 남조는 그래도 전지왕 때부터 교류가 있었어요. 더 가까웠죠. 하지만 북조는 472년 계로왕이 처음으로 사신을 보냅니다. 이 편지의 내용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계로왕은 장수왕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압력을 받고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결국 장수왕에게 죽기까지 하는데요. 그 전에 죽기 전에 압박이 심했기 때문에 북위한테도 도움을 청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사신을 보내니 바라건대 신령이 감응하고 황제의 위령이 크게 덮어주셔서 그러니까 도와달라는 얘기예요. 고구려와 같이 부여해서 나왔다고 하죠. 우위가 돈독하다가 고구려 고국 원왕이 쳐들어와서 백제의 근구수왕이 죽였다. 그 후로는 잠잠하던 고구려가 436년 북연도 멸망하니까 강성해져서 자기네 백자를 자꾸 침략하고 협박한다. 그런 게 벌써 30여 년이나 되었다. 이 편지가 472년 편지입니다. 제발 장수를 보내서 도와달라. 그런 내용이죠. 도와주면 자기도 협공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고구려는 속이는 게 많고 겉과 다르게 흉악한 마음과 남쪽으로는 유씨와 통호를 하고 유송입니다. 송나라. 북쪽으로는 연연과 맹약을 하여 유연입니다. 즉 고구려가 북위의 북쪽과 남쪽과 동맹을 맺어서 북위를 공격해서 뺏으려고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로 시체에서 발견한 옷과 기물, 안장굴레 등을 보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하지만 돌아온 조서의 내용은 지금 볼 때 너무 황당해요. 귀국과 고구려가 사이가 나빠 수차례 침범하기에 이르렀으나 의를 따르고 인으로 지킨다면 어찌 적이 침범하는 것을 걱정할 것이오. 인으로 나가면 걱정할 거 없다. 이렇게 답변이 온 겁니다. 그리고 백제왕이 보낸 증거품은 중국의 물건이 아니다. 즉 내가 보낸 사신들을 고구려에서 죽인 증거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구려가 번을 자청하고 공직한 지 오래되었고 아직까지 영을 어긴 죄가 없다. 깊이 검토해 보았으나 사리에 맞지 않다라고 합니다. 사신을 보냈는데 장수왕이 그 사신을 통과시키지 않았다고 하고요. 바다를 통해서 계로왕에게 가려고 했지만 풍랑을 만나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아무런 도움도 받지를 못한 겁니다. 위서의 고구려전도 간단하게 실려 있는데요. 고구려전에는 고국 원왕이 열제 때에 모용씨와 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위서입니다. 위서, 북위서, 탁발선비의 북위. 그래서 얘네가 열제라고 하는 것은 탁발선비의 군주예요. 그래서 북위 도무제의 할아버지가 열제 탁발 12건입니다. 이 탁발선비는 위나라를 세우기 전에 대나라라고 해서 고구려와 가까운 지역 북경 근처에 좀 작은 나라긴 한데요.
거기에 군주로서 이 열제 탁발 12건이 338년에서 376년까지 대나라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342년 전년에 모용황이 고구려를 공격해서 고국 원왕을 물리치고 이 고국 원왕이 쫓겨서 백제의 근구수왕에게 죽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위서에 고구려전뿐 아니라 물길전도 있는데요. 그것도 인용했습니다. 물길이 옛날에 고구려 십부락을 쳐부수었다. 은밀히 백제와 모의하여 강을 따라 힘을 합쳐 고구려를 취하기로 하였다. 취하기로 했지만 이 계획은 실행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북위서 물길전의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요. 물길이 위나라에게 말 500피를 바쳤다라고 하고요. 이 물길의 을력지라는 사람이 이런 작전을 했다라고 합니다. 물길에서 출발하여 배를 타고 나나를 거슬러 서쪽으로 오르다가 태진하에 이르러 배를 물속에 감추어 두고 남으로 육로를 걸어서 낙고수를 건너 거란의 서쪽 국경에 따라 화룡에 이르렀다. 즉 을력지가 서남으로 이동해서 화룡, 연나라의 수도죠. 거기에 이르렀다는 거고요. 먼저 고구려의 십부락을 함락하고 은밀히 백제와 함께 물길을 따라 힘을 합쳐 고구려를 취할 것을 꾀하고 을력지를 계곡의 사신으로 파견하여 그 가부를 청한다 하였다. 이에 북위에서는 세 나라, 즉 물길과 고구려와 백제는 똑같은 주변 나라의 신하로서 마땅히 서로 화친해야 할 것이니 침입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485년 물길에서 다시 사신으로 훈이지를 보내서 조공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길의 을력지라는 사람이 화룡까지 내려와서 10개의 부락을 점령해서 진지를 구축한 다음에 백제와 협력해서 고구려를 치려고 하는 것을 위나라에게 물어봤더니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시기상으로 볼 때 477년에서 485년 사이에 물길이 굳이 이렇게 삥 돌아서 화룡을 공격했고 10개 부락을 함락해서 백제와 힘을 합쳐 고구려를 칠 그런 계획을 위나라에 물어보니까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다. 뭐 내용 자체는 배도 감추고 뭐 이렇게 치밀하게 한 것 같지만 실체가 없는 거예요. 동성왕의 서신이나 이 을력지의 서신이나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 나라를 강하다고 부리는 허세 수준이라는 거예요. 저는 어쨌거나 다른 근거가 있지 않는 이상 이 물길의 을력지가 고구려의 서편 10개 부락을 함락했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고구려는 당연히 강성하고 오히려 482년 동성왕 시절에 말갈이 한산성을 습격하여 함락시키고 포로를 잡아갔다라는 기록 정도가 있는데 이 말갈이 물길이 아닌 것 같고요. 연관은 없어 보입니다. 477년부터 485년까지는 장수왕이 영평 이주 재군사를 받았어요. 물론 남조의 유송과 남제에서 받기는 했지만 이 영역에 대해서 전혀 영향권이 없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룡을 포함한 요서 지역이 저는 장수왕의 영역이었다. 저는 뭐 직접 통치 영역으로 보고 있는데 최소 간접 통치 영역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수왕의 통치 영역인 지역을 물길이 삥 돌아서 십부락을 함락했다. 십부락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가능했었을 수도 있지만 물길 입장에서도 그렇게 군사를 움직이는 게 효율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서신에 그냥 과장시킨 거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제가 위에 남조의 양서와 남사에서 백제가 고구려에 격파당하여 남한의 옛 땅으로 내려갔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린다고 했었어요. 그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10세기경 저술된 태평환우기에서는 백제국은 후이 효문제가 군사를 보내 처부수고
뒤에 그 왕 모대가 고구려에 의해 격파당하여 남한 옛 땅으로 옮겨갔다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남조의 사서들과 달리 태평 환우기에서는 북위가 백제국을 쳐부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남서쪽에서 동성왕의 서신을 가지고 북위를 이겼다고 써 놓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살펴본 북송시대 사람 악사가 북위랑 백제랑 싸웠으면 북위가 졌겠냐, 북위가 져서 뭐 어떻게 된 게 있냐, 내가 보니까 양서와 남사에서는 백제가 남하했다고 하더라. 아, 그러면 북위가 이긴 거네, 북위가 이겨가지고 백제가 남하한 거네 해서 동성왕이 조작한 역사를 자기 나름대로 재해석을 해서 그거를 또 약간 또 바꿔놓은 거예요. 진실은 백제와 북위는 싸운 적이 없다입니다. 그러면 왜 고구려에 의해 격파되어 남한으로 옮겨갔다는 것들이 왜 이렇게 계속 나오냐? 태평환우기에서는 모대가 격파당하여 내려갔다고 나오죠. 양서와 남사에선 시기로 볼 때 무령왕이었고요. 양서와 남사를 지을 때가 636년과 659년입니다. 이 시기는 당나라 이세민과 이치의 시절인데요. 당나라 이세민 시절에는 당연히 요서 백제가 없죠. 자기네들이 쳐들어가는데 백제가 없는 겁니다. 이상하다. 백제는 진때 말부터 요서를 차지해서 북위와 싸웠다고 했지 않나? 그럼 수나라 때를 볼까? 수나라 때를 보니까 수나라도 고구려하고 싸웠는데 딱히 요서 백제를 먼저 치고 고구려를 쳤다는 얘기가 없어. 그럼 수나라 때도 요서 백제가 없네. 수나라 때의 전 때인 북주 때도 요서 백제가 없어. 그러면은 양나라 때 패해서 남쪽으로 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동성왕 시절에 요서 백제에서 북위와 싸웠다라는 것을 일단 부정하지는 않고, 그런데 지금 당나라 시대에 보니까 요서 백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얘네가 내려간 거다. 우리나라에서 요서 백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요서 백제가 언제 시작했다가 언제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못 하는데, 중국 사서에서는 그게 말이 안 되니까 얘네가 만든 거라는 거예요. 진나라 말에 백제가 요서를 점령했다. 그리고 북위 시절에는 위나라 백제가 싸웠다. 490년과 495년에 북위와 백제가 싸웠다. 그러면 그 후에 내려갔을 거 아니냐. 그 당시 백제 왕인 동성왕이나 그 다음 때인 무령왕 때 져서 내려간 거다라고 중국 역사서가 조작을 도와준 겁니다. 양서와 남사에는 동성왕이 이겼다라고 했기 때문에 무령왕 때 내려갔다라고 조작을 한 거고, 태평환우기에서는 북위가 이겼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패한 동성왕이 그 시절에 남쪽으로 내려갔다라고 맞춰 놓은 거죠. 중국의 사서를 쓰는 사람도 그래도 앞뒤가 맞게 쓰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뭐 조작의 연속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요서 백제나 대륙 백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언제 거기를 점령해서 언제 거기서 떠났나를 얘기해 보라면 아무도 얘기를 못 합니다. 그거를 얘기하면 가짜라는 게 드러나기 때문이죠. 다음은 주서입니다. 후주서라고도 하는데, 이게 5대 19개 양당진안주도 후주라고 불러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은 북조의 주나라 주서가 맞습니다. 백제는 마한의 속국으로 부여의 별종이다. 구태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대방의 땅에 나라를 세웠다. 말씀드린 대로 온조백제와 구태백제에 대해서 어떤 것이 맞다라고 판단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땅의 경계는 동쪽으로 신라에 닿았고 북쪽으로 고구려와 접하며 서남으로 모두 대에 막혔다. 이것은 낭낭대방을 고구려가 정복한 후 시기가 되겠고요. 왕의 성씨는 부여시다. 진, 송제 양 나라가 장강의 왼쪽에 운거하고, 후위, 즉 북위죠. 북위가 중원에 자리 잡은 때부터 사신을 보내 번국을 자칭하고 겸하여 봉작을 받았다. 요 만주 원류고가 다음에 블로그인데요. 요 분도 대부분 맞다가 요거에 좀 틀렸어요. 제씨가 동쪽에서 세력을 떨치자 했을 때 이 제씨가 북제가 아니라 남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무령왕이 나와요. 무령왕은 501년에서 523년에
이 제시에게 사신을 보냈다고 하는데 북제는 550년에서 577년입니다. 무령왕이 북제에게 사신을 보낼 수가 없어요. 남제는 그나마 479년에서 502년으로 무령왕 시작했을 때 보내면 통교가 가능합니다. 위덕왕이 557년에 사신과 선물을 보냈다고 하는데 이건 역시 서위가 아닙니다. 서위는 535년부터 557년까지 있었기 때문에 577년에 위덕왕이 보낸 나라는 서위가 될 수 없죠. 북주 무제의 건덕 6년이 577년에 해당이 됩니다. 주서의 내용에서 크게 다른 건 없고요. 무령왕, 위덕왕과 교류를 했다는 겁니다. 북사, 북위, 북제, 북주 그리고 수나라까지 포함된 역사서입니다. 위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부여왕 동명의 후예 중 구태라는 사람이 있어 어질고 신의가 있었는데 대방의 옛땅에 나라를 세우니 백제이다. 한의 요동태수 공손도가 그 여식을 시집보는데 드디어 강국이 되었다. 공손도는 구태가 아닌 부여의 위구태에게 여식을 보냈다고 했고요. 위구태의 부친인 구태 또는 위구태의 조부 정도가 111년에 낭랑을 침공해서 대방의 옛땅에 대방의 땅이라기보다는 낭랑의 서편에 백제를 세웠다라고 현재까지 저는 판단합니다. 백제는 신라, 고구려, 외 등이 섞여 있고 중국인도 있다라고 하고요. 남송의 원가력 달력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성씨로 8개가 있다라고 나옵니다. 북제와 북주 시절에 위덕왕과 통교를 했고요. 여기까지가 북조입니다. 다음은 수나라 시절인데요. 수서에는 백제는 부여왕 동명 후예라고 하고 구태는 언급이 빠져 있습니다. 위덕왕이 44년 통치를 했기 때문에 이 수나라하고도 통교를 합니다. 수나라가 마지막으로 남조의 진나라, 진패선의 진나라를 589년에 평정하는데 이때 전선 한 척이 해동모라국에 표착했다고 합니다. 이 해동모라국은 다음에 언급되는 내용과 합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나라는 고구려를 침입해서 망합니다. 수나라가 공격을 할 때는 백제의 도움이 필요 없었죠. 100만이 넘는 대군인데 굳이 백제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고요. 100만 대군이 그냥 가서 퍼레이드를 하려고 했어요. 수나라는 전쟁을 하러 간 게 아니라 이겼다고 생각을 했고 100만 대군을 데리고 가서 축제를 하려고 했던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백제의 도움을 청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결과는 고구려에게 대패를 해서 국가가 흔들립니다. 그런 역사적 사실을 다 아는데 그런 우리가 이런 기록을 보면 웃긴 거예요. 지난해 고구려가 사신과 박물도 보내지 않고 신하로서의 예를 갖추지 않았기에 장수에게 명을 내려 이를 토벌하라 하였소. 영양왕과 신하들이 두려워하여 죄를 청하여 왔소. 짐이 이미 이를 용서하였기에 벌할 수 없소. 이런 걸 보면 역사적 기록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특히나 조서나 편지 같은 데에서 허세가 너무 많아요. 제가 쭉 보면. 그리고 수나라 시절에 법왕과 무왕이 즉위했다는 내용이 있고요. 고수전쟁이 일어나는 시기인데 백제 무왕도 도울 마음이 없었네요. 말로만 수나라 군대를 돕는다고 하였다라고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나왔던 모라국이라고 나옵니다. 백제의 남쪽에는 바다로 배를 타고 석 달을 가면 모라국이 있는데 남북 천여리, 동서가 수백 리인데 백제의 부용국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석 달이라고 표현된 것은 지금에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일 수도 있고요. 남북 천여리, 동서 수백 리, 백제의 부용국이라면 저는 외백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기 7세기 경에는 일본에서도 목간이 많이 판독 결과 백제 도레인에 의해서 문서 작업이 행해졌다고 보는데 그 목간의 형태가 신라 백제의 행정 형태라고 합니다. 남북 천여리 동서 수백리에 해당되고 모라국에서 수나라로 갈 때 백제가 사이에 있고 백제의 후국이고 이런 조건을 맞추는 나라는 규슈라고 생각됩니다. 즉 근초고왕 시절부터 칠지도를 하사했다는 외왕지, 광개토대왕, 장수왕 등에 의해서 백제가 행정 능력이 마비되었을 때
외오왕 찬진제흥무가 자기를 요청했던 곳, 바로 외백제 규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구당서인데요. 5대 십국 시절에 양당 진 한주에 해당하는 진, 후진의 유후라는 사람이 945년까지 해서 구당서를 편찬했습니다. 구당서에는 백제의 땅은 경사, 당나라 수도로 알고 있습니다. 6200여리 떨어져 있고 동북으로는 신라에 이르고 서쪽으로는 바다를 건너 월주에 이르고 남쪽으로는 바다를 건너 외국에 이르며 북쪽으로는 바다를 건너 고구려에 이른다. 여기에서 이제 북쪽으로 바다를 건넌다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신라가 한강유역을 차지해서 생긴 상황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 왕이 거처하기 위해서는 동서 두 개의 성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백제와 규슈에 있는 성을 이야기하는 건지 10세기면 이 웅진과 사비도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웅진성과 사비성을 동서 두 개의 성이라고 표현을 한 건지 아직 정확한 판단은 서지 않지만 한성백제, 외백제 이거 아니면 웅진과 사비 이거일 것 같아요. 621년 무왕이 과마를 보냈다. 624년 이후로도 특산물을 보냈다고 되어 있고요. 고구려가 이 통로를 막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도 있다네요. 당나라 쪽에서는 627년에 신라하고 좀 잘 지내라 이런 내용도 보냈고요. 무왕은 답신을 보내서 사과하는 척 했으나 실제로는 원수같이 신라와 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41년에 무왕이 죽고 의자왕이 대신했고요. 특이한 기록인데요. 당태종 이세민이 소복을 입고 애도했다. 무왕의 죽음에 대해서 당태종 이세민이 소복을 입고 애도했다라고 구당서에 쓰여 있어요. 의자왕은 그 후로 사실 굉장한 활약상을 펼칩니다. 642년에 신라의 40여성을 빼앗고요. 당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하는 동안 백제는 그 틈을 타서 신라의 10개 성을 또 뺏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648년에도 또다시 10여 성을 빼앗았다. 당나라에서는 친하게 지내라고 했는데 수십 개의 성을 빼앗으니까 눈치가 보였는지 사신 왕래를 끊었다가 651년에 사신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나라에서 성을 돌려줘라 라고 하니까 백제는 당연히 안 돌려주고 신라왕이 백제를 친다는 것에 대해서 허락할 것이고 고구려가 백제를 돕지 못하게 할 것이다. 고구려가 백제를 도우려고 한다면 요서 지역에 거란에게 명을 내려서 거란 보고 고구려를 치라고 할 것이다. 이것도 역사를 알면 참 우스운 게 이세민은 647년 고구려에게 패하고 도망가던 길에 조양 지역의 거란의 대하굴가를 만나서 그 대하굴가에게 송막도독을 줬습니다. 도망가던 길에 얼떨결에 만나서 자기를 내린 거란의 대하굴가에게 고구려를 치라고 명을 한다는 거예요. 당태종의 서신 자체가 좀 설득력이 떨어졌네요. 거란이 고구려를 치기는커녕 654년에 고구려가 거란을 공격합니다. 근데 거란이 고구려의 공격을 막아내긴 해요. 거란도 제국으로 커져가는 과정이고 몇백 년 뒤에 당나라를 복속시키고 조공을 받죠. 655년에 신라왕이 된 김춘추가 서신을 보냅니다. 백제가 고구려 말갈과 더불어 북쪽 경계를 침범하여 30여성을 함락시켰습니다 라고 합니다. 또 30개를 뺏긴 거죠. 660년에 소정방을 보내서 백제의 의자왕과 태자를 잡아갑니다. 사실 백제는 황산벌에 총력전을 펼쳤던 것 같고요. 이것은 당나라의 기습과 백제의 예식진이라는 사람의 배신에 의해서 변변한 전투 전쟁 없이 순식간에 이루어진 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는 백제의 부흥운동이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따로 다루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백제의 시작은 온조가 맞는지 부여왕 구태가 낭랑을 점령하면서 시작되는지 이후 온조 백제 세력과 구태 백제가 통합이 되었는지는 현재 판단 유보입니다. 온조는 나온 것도 아니고요. 111년으로 추정되는 구태 이후에 아무도 나오지 않다가 372년 근초고왕부터
나옵니다. 계로왕과 동성왕이 458년과 490년, 495년 송나라와 제나라에 서신을 보내면서 이들의 역사서에 계로왕, 모도왕, 동성왕이라는 라인이 생깁니다. 사만고기에 분명히 모도왕, 곤지가 왕이 된 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 이유를 바로 이 모도왕은 외백제에서 왕을 했었고 그 외백제 왕의 경력을 이 한성백제와 웅진백제 사이에 넣음으로써 계로, 모도, 동성왕 라인이 연결이 됐다는 겁니다. 곤지의 아들, 모도왕의 아들 동성왕이 만들어낸 작품이라는 거죠. 팩트는 이거라는 겁니다. 근초고왕 시절에 요서에 문연을 설치한 것은 팩트로 판단이 되고요. 진나라 말에 요서를 차지한 것은 백제가 아니라 모용선비입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 중에 백제에서 유리한 것만 취해서 계로왕과 동성왕이 남조에 서신을 보내면서 490년과 495년에 북위를 이겼다고 거짓 조작을 해서 남제에게 자기를 요청합니다. 490년과 495년의 요서지역, 영평주 지역은 고구려의 영향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475년 장수왕에 의해서 계로왕이 죽음으로 웅진천도 즉 남하가 이루어졌고요. 이런 백제가 490년, 495년에 요서지역에서 북위와 전쟁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역사학자들은 다 압니다. 다 알 거예요. 대부분 알 겁니다. 하지만 역사학자들의 문제는 그러면 이것은 사실이 아닌데 왜 역사서에 기록이 돼 있나를 풀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풀어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것을 풀어나가는데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일반인들은 이런 걸 좀 이야기를 해줘야 이해가 되고 요서백제설이라는 가짜 역사의 실체를 알게 돼서 동조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혹자는 지금 제 동영상의 설명을 믿지 않으실 수도 있고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뭐 그 사람을 강제할 수는 없어요. 그런 분들의 주장은 뭐 확실히 이게 검증되거나 증명되거나 하지는 않지만 중국 사서에 실려 있다. 중국 사서에 실려 있는 걸 거짓말일 거라는 가능성만 있지 이게 거짓말이라고 100% 증명이 됐냐? 어디서 싸우고 위나라에는 누가 나왔고 고구려의 입장은 어쨌는지 이런 거는 설명할 수 없지만 백제가 북위를 막아냈다는 기록은 분명히 있으니 이것을 무시할 순 없다라는 입장이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단 저의 판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동성왕의 일방적인 서신 주장이다. 남조 측에서 그 서신에 대한 실체 확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전후 상황을 보면 계로왕이 자기네들이 강하다라고 유송에 서신을 보내 밑밥을 깔았고 동성왕의 서신을 받은 남제라는 나라 자체가 유송에서 반란 진압 후 생긴 나라고 북위에게 패배를 하는 등 이렇게 정보력이 우수하지 못한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왕의 서신에 의해서 역사가 왜곡된 거다라는 게 저의 주장이라는 겁니다. 계로왕과 동성왕의 서신 때문에 제나라 역사서에서는 490년, 495년 백제가 북위를 이겼다라고 기록하게 되었고요. 양서에서는 동성왕이 자기의 아버지인 모도를 왕의 계보에 넣음으로 해서 계로왕 다음에 모도왕, 모도왕 다음에 동성왕 라인으로 중국의 역사서에 기록이 되었고요. 요서에서 북위를 이긴 백제가 언제 요서를 떠나갔냐에 대해서도 중국 역사서에서는 그 내용도 맞춰 놓고 있습니다. 정작 475년에 계로왕이 죽고 웅진천도한 기록은 없고 동성왕이나 무령왕 때 북이나 고구려에게 패해서 남하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요서의 백제가 없다라고 조작이 완성됩니다. 수서에 나오는 백제의 부용국 모라국은 바로 모도도 다스렸었던 규슈로 판단합니다. 424년은 구이신왕인데 전지왕이 공물을 보냈다고 한 점,
502년 이후는 무령왕인데 동성왕으로 나와 있고요. 478년에는 곤지 모도왕이 아닌데 곤지가 선물을 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큰 흐름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발견한 역사서에 안 맞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추후 확인이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에는 중국 사서들의 오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지만 제가 희망합니다. 온조 시절부터 근초고왕까지 역사를 정리하는 영상, 그런 영상이 있으면 저에게 좀 소개를 해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만들고 싶습니다. 소개받은 영상이 완벽하다면 제가 다시 만들지는 않을 거고요. 아무튼 알고 계신 분들은 댓글로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장깨기TV의 만주원류고 백제편이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